일단 2단원부터 할게요. 2단원 기권과 날씨고요. 네. 자, 기권과 날씨.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씨 요소에는 뭐 수증기가 포함된 정도, 습도라고 하죠. 습도. 네, 습도. 공기가 이동하는 거, 뭐 바람이긴 한데 수평 방향으로의 이동은 바람이고요. 이거 없어요? 네. 수평 방향으로의 이동은 바람이고요. 공기의 무게 때문에 생기는 공기의 압력, 기압에 기압. 공기도 무게 있다. 기압입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밤이 되어 기온이 낮아지면 응결하여 풀잎이나 나뭇잎 가지 등 물방울을 맺힌다. 요런데 맺혀 있으면 이슬, 지표면 가까이에 떠 있으면 안개라고 하는 안개. 물방울입니다. 안개 물방울입니다. 안개 수증기 아닙니다. 구름도 물방울인데, 물방울 또는 빙정인데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알갱이로 떠 있는 것을 구름이라고 합니다. 구름 속에 작은 물방울이나 알갱이가 커지고 무거워서 떨어질 때 높은 곳을 지나면서 물방울이 기온이 높은 곳을 지나면서 물방울이 되어 비가 내린다. 그냥 내리면은 눈이고요. 녹으면 비고. 자, 지면은 이건 그냥 떨어진 거죠. 이건 눈이 내린다. 넘겨보시고 기권과 지구의 기온. 자, 하여튼 스스로 열심히 좀 하셔야 됩니다. 과학은 일주일에 2시간밖에 안 해요. 자, 기권의 층상구조. 지금 하면 지금 외우세요. 대기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이면서 공기이고, 대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 이 대기를 말하고, 대기권, 기권. 대기는 지표로부터 높이가 약 1000km까지, 1000m 아니고 1000km까지 대부분 지표 부근에 존재하며 올라갈수록 희박해진다. 왜냐면 이제 중력 때문에 지표 근처에 공기가 많이 모여있죠. 대기는 여러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질소가 78%, 산소가 21%, 0.93% 아르곤, 이산화탄소는 0.03%, 나머지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얘네 둘 합쳐서 99%예요.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이다. 산소가 제일 많은 거 아니야. 질소가 제일 많아. 기권의 층상구조. 그냥 하늘 보면은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높이 올라가면서 기온을 재면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변화가 돼요. 기온이. 그래서 기권의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이제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다 이렇게 써야 돼요.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다. 이게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졌다. 이게 낮아지는 거다 얘들아. 기온이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11km까지는 낮아져요. 대륙권. 50km까지는 다시 올라갑니다. 성층권. 다시 80km까지는 낮아지고, 이때가 제일 낮아요. 이때가 거의 한 마이너스 80도씨 중간 건계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간권, 80 이상이 되면 10권.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느냐? 일단 이제 대륙권 근처에서 땅바닥이 데워져요. 햇빛에 의해서. 근데 데워진 데서 멀어지면 온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계속 떨어져야지. 왜 올라가냐? 오존층이라는 부분이 20에서 한 30km 높이에 있습니다. 거기서 자외선을 흡수해. 자외선. 그래서 자외선 흡수하면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온도가 올라가요. 이렇게. 근데 50km 이상이 되면 마찬가지로 지표면에서도 멀고 자외선이 오존층에서도 멀고, 그럼 다시 떨어져요. 이렇게. 근데 계속 떨어져야지 왜 올라가냐? 사실 10건은 왜 올라가냐면, 이거는 이제 여기는 태양 에너지에 의해 직접 가열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아무튼 공기가 좀 희박해서 그래요. 사실은 공기가 희박하면
에너지가 조금만 있어도 온도가 팍팍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별로 없으면 데워져야 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80km 이상이 되면은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거 아셔야 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자, 그 다음에 대륙권은, 자, 기온이 이렇게 하강하게 되면 무거운 공기가 위에 있기 때문에 가벼운 공기는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요, 무거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려고 해. 그래서 대류 현상이 있어요. 대류 현상. 근데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팽창을 해서 기온이 떨어지고요, 구름 알갱이가 생깁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배우죠. 그래서 구름이 발생한다, 기상현상이 있다. 대류가 일어나고 수증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있다. 공기의 대부분은 대륙권에 분포한다. 여기 11km 밖에 안 되지만 여기 대부분 분포합니다. 거의 한 80% 정도는 이 대륙권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륙권 계면은 대륙권과 성층권의 그 중간을 말하는 거고, 여기 그 경계면을 말하고요. 성층권은 기온이 상승하는데 이유가 오존층에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고, 자외선을. 그 다음에 대기가 안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거운 공기가 아래에 있고요, 가벼운 공기가 위에 있으면 이게 안정한 거야. 무거운 게 아래쪽에 있는 게 안정한 거지. 무거운 건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안정한 공기야, 안정한 공기. 그래서 구름 안 생기고요, 구름이 없으니까 비행기 항로로도 잘 사용되는 거예요. 구름 위를 떠가는 거야, 구름 위를. 좀 멀리 가야 되면요, 구름 위를 떠갑니다, 이렇게. 구름 통과해서 가는 거 위험하니까. 비행기 항로로 이용되고, 오존층은 20에서 30km 높이에 존재하고 자외선 흡수한다. 여기 성층권 계면은 여기고, 이제 중간권은 기온이 하강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럼 대류가 일어나요. 대류가 일어나는데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수증기가 있어야지 뭐 구름이라도 생기는데,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현상 일어나지 않는다. 유성이 관측되기도 한다. 원래 별똥별 이런 게 대기권하고 마찰에 의해서 타는데, 열권은 너무 없어요, 대기가. 그러니까 열권에서 유성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유성은 이제 중간권 정도는 돼야지 이제 일어나는 거고, 중간권 계면인데, 중간권 계면은 최저기온입니다. 최저기온. 최저기온은 중간권 계면이다. 열권은 태양의 직접적인 에너지로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은 대류가 없어요. 근데 원래 공기가 희박해. 밤낮의 기온차가 크다. 오로라가 나타난다. 오로라는 태양풍 때문에 나타납니다. 태양에서 오는 이 물질들이 지구 대기랑 부딪히면서 오로라가 나타나요. 태양에서 방출된 전기를 띤 입자가 지구 대기로 들어오면서 공기 입자와 충돌하면서 빛을 낸다. 고위도 지방에 잘 관측이 됩니다. 북극이나 남극 이런 데에서 오로라가 잘 관측이 됩니다. 요 궤도를 인공위성들의 궤도로 사용합니다. 인공위성이 너무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구 근처에 있긴 해요. 왜냐면 이게 막 뭔가 주고받아야 되니까, 통신을. 그래서 이제 10권에 있습니다. 10권에. 완전 우주 바깥에 있는 거는 몇 개 안 돼. 완전 지구 바깥에 있는 거는. 자, 근데 만약에 성층권이 없다면, 아니지, 미안. 성층권이 아니라 오존층이 없다면, 중간 건계면까지는 온도가 떨어져요. 왜냐면 오존층이 있어서 내려가다 올라가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없으면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가. 10권에서 올라가는데 10권 전까지는 내려가요.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수증기는 뭐 기상현상을 일으킨다. 다 한 것 같네요. 여기 칸 채우시고, 지표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를 기권이라고. 기권의
구분 기준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대류가 활발하고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층, 대류권, 오존층이 존재하며 매우 안정한 층, 성층권, 대류가 활발한데 유성이 나타난다, 중간권, 외우셔야 됩니다. 공기가 매우 희박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 크다, 열권. 열권만 쓰지 말고 이런 글씨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존층은 높이가 약 20에서 30km 높이 존재하고 자외선 흡수한다. 1번부터 5번까지 빨리 풀어보세요. 기권을 이루는 대기는 지표면으로부터 약 1000km까지, 1000km까지이고요. 자, A가 제일 많죠? 제일 많은 게 질소. 두 번째가 이제 21%가 산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각 층의 이름을 쓰시요. 밑에서부터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안정한 층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온도 올라가는 데가 안정한 거예요. 나라. 대류가 일어나는 거는 안정한 건 아닙니다. 가다.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건 대류권에서만 나타나죠. 가. 그 다음에 각 층의 이름과 특징을 선으로 연결하세요. 대류권은 대류가 일어나고 유성이 관측된다. 이거는 중간권이고요. 오존층이 존재한다. 성층권이고, 수증기가 존재하고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대류권. 열권은 오로라가 나타나고 인공위성 궤도로 이용된다. 자, 기권은 높이에 따른 밀도 변화 아닙니다. 그럴듯한데 기온 변화, 밀도 변화 아니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층은 대류권과 열권이다. 대류권하고 중간권이죠. 중간권이고요. 공기의 대부분이 모여있는 층은 대류권이다. 맞고, 중간권 계면 부근에서 최저 기온이 나타난다. 맞아요. 이거 읽어두셔야지 이런 걸 알죠. 넘깁시다. 지구의 복사평형과 지구온난화. 복사평형은 52쪽 잠깐 먼저 볼게요. 52쪽에 먼저 보시면, 자, 복사평형 52쪽 피세요. 복사평형, 검은색 알루미늄 컵에 온도계를 꽂고 적외선 등으로 이렇게 비추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온도가 이 온도가 낮으니까 온도가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다 한 20분 정도 되니까 똑같아. 온도가 변화가 없어요. 그래프로 그리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안 올라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적외선 등은 계속 켜놓는 거거든요. 적외선 등에서 들어오는 복사선이 있고, 나가는, 얘가 뜨거워지면 나가는 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온도가 낮으니까 들어오는 게 더 많으니까 온도가 올라가다가 나중에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애랑 똑같아지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복사 평형을 이루는 거는 들어오는 그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가 똑같으면 온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또 들어오고 나가면 빵이니까 0도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온도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가 같으면 컵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이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컵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으면 복사 평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 게 더 많으면 온도가 올라가죠. 근데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나가는 애도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온도가 높을수록 방출하는 복사선의 그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가까이 있는 애는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루는 거고, 멀리 있는 애는 좀 낮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루는 거고.
이게 일종의 행성이랑 비슷한 건데 이게 태양이라 치고 이게 뭐 금성 수성 금성이면 복사평형을 이루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예, 물론 딴 것도 있긴 하지만 자 정리 실험과 실제 지구 비교 적외선 등은 태양이고 알루미늄 컵은 지구의 비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구의 복사평형을 이제 공부하기 전에 복사평형이 뭔지 알려주는 실험이야 지금. 알루미늄 컵 속의 공기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까닭. 처음에 높아지죠. 처음에 높아지지 않는 거지 미안. 계속 높아지지 않는 까닭. 자 나중에 같아져서 무슨 복사평형 상태. 복사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자, 지구가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해요. 같으면 뭘 이룬다? 복사 평형을 이룬다. 복사 평형을 이룬다. 용어를 잘 아셔야 돼요. 복사 평형을 이룬다. 확인 문제 풀어보세요. 1번부터 3번까지 해보세요. 컵 속의 공기 온도는 시간이 높아질수록 계속되면 틀리는 거야. 응? 계속 아니야. 높아지다 일정해지는 거죠. 대충 읽지 마시고요. 이런 거 하나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20분 이전에 컵의 에너지를 흡수만 한다. 아니야. 항상 사실은 어떠한 물체든 복사선을 내보내요. 절대 0도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들어오는 양이 많아서 온도가 높아지는 거지 흡수만 해서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20분 이후 컵 속의 공기는 복사평형을 이룬다. 맞죠? 20분 이후 컵의 에너지 흡수량과 방출량 같다. 맞죠? 지구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만큼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하여 복사평형을 이룬다. 맞습니다. 이런 거를 OX 문제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이거를 읽어 두셔야지 나중에 이게 맞히는 거예요. 응? OX 문제 뭐 별거 아닌데 이게 아니라 이런 문장이 나온다니까. 이런 문장 자체가. 응? 자, 적외선 등을 비췄을 때 시간에 따른 알루미늄 컵 속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복사평형을 이루는 구간은 나고요. 흡수한 에너지 양과 방출량 에너지 양은 같다. 이렇게 쓰면 되죠. 흡수한 에너지 양과 방출한 에너지 양은 같다. 따라 쓰시면 돼. 앞에 50쪽 다시. 뭐 수행 언제 본다라는 말 있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아직. 자 50쪽. 자 지구는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복사 에너지란 지구 표면 물체 표면에서 복사에 의해 방출되는 에너지. 열이 이동할 때 나한테서도 복사선이 나와. 적외선이. 이런 애도 다 나와. 사실은 다. 모든 물체가 복사선이 나옵니다.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 근데 온도가 높을수록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컵을 가열하면 나중에 컵의 온도가 올라가잖아. 그럼 방출하는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들어오는 애랑 방출하는 에너지랑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량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량이 같아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복사 평형이다라고 하고, 지구 복사 평형을 이룹니다. 이 그림 자주 나오고, 지구에 도착하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봤을 때, 잘 들어요. 이런 수치 원래 다 외우는 거예요. 수치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수치를 알아야 돼. 30은 반사야, 30은. 오자마자 반사한다고. 막 구름에 반사되고, 지표에 반사되고. 그럼 70 남죠, 100 중에. 50은 지표에서 흡수가 돼, 땅바닥에서. 나머지 20은 대기와 구름이 흡수를 해요. 이게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했을 때 이런 거고, 지구도 내보내는데 30은 그냥 왔다가 바로 간 거고요. 70은 지구가 내보내는 양이 70이야. 그러니까 흡수한 것도 70, 나가는 것도 70. 그러니까 복사평을 이루는 거고, 지표에서 방출하는 복사선이 대기에 흡수가 됐다가 우주로 방출돼요. 물론 직접 나가는 것도 몇 있지만, 이게 중요한데, 대기에 흡수가 됐다 방출한다, 이게 중요한데,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대기를 좀 데워주고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워주고 나간다. 자, 그래서 일단은 들어오는 양, 도착한 것 중에 30%는 반사, 나머지 70은 대기와 구름의 20, 지표의 50, 70이 흡수가 됐어. 근데 나가는 애가 또 70이야. 그러니까 복사평형 이루죠. 그 다음에 온실효과란, 자, 지구 복사 에너지 일부를 대기가 흡수했다가 지표로 재방출하여 공기가 따뜻하게 데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높게 유지되는 현상. 계속 높아지는 게 아니라 높게 유지된다. 자, 달하고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거의 같죠. 근데 지구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온실효과가 나타나서 따뜻해. 지구는 사실 평균 기온이 15도씨야. 근데 여기는 도착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비슷한데 얘는 마이너스 평균 18도씨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온실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높고, 만약에 이 없잖아 공기가, 그럼 지구에 못 살아요. 마이너스 18도씨면 못 삽니다. 왜냐면 얼음으로 얼어있기 때문에 뭐 혈액 같은 게 돌아다녀야 돼. 액체 상태로. 액체 상태에 물이 필요한데 액체 상태가 아니니까 뭐 생명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온실효과는 좋은 건 줄 좀 아셔야 돼. 좋은 거, 이건 좋은 거. 온실효과는 좋은 겁니다. 근데 온실 기체라고 하는 애들이 지구 복사선을 흡수했다 재방출하는데, 이 온실 기체 양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산화탄소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석탄, 석유를 너무 많이 태우니까 온실효과가 일어나는 기체가 따로 있거든요. 그때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온실효과가 강화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 원래는 온실효과는 높게 유지가 되는 거고, 온난화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높아지게 되면 이제 기상이변이 나타나죠. 이건 나쁜 거예요, 이거는. 지구 온난화는 나쁜 거다. 온실효과는 좋은 거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 자, 실제로 이제 이게 지금 1850년대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산업혁명 이후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지구 평균 기온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인 거고, 그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 빙하 면적 감소하고요.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바다의 높이가 상승한다고. 그러면 육지 면적이 감소하고, 폭우,
수증기 양이 많으니까 폭우가 내리고 폭염, 너무 더워서 폭설, 뭐 눈이 너무 많이 내리는 거, 이런 기상 이변이 증가하고 농작물 생산량 감소하고 만년설 감소한다. 원래 녹지 않아야 되는데 녹아버려요. 예, 그런 빙하가 생태계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요. 나무 심고 이런 거 해야 되고요. 온실기체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산화탄소고, 메테인이나 수증기도 온실기체에 해당합니다. 지구복사선 흡수하는 온실기체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예전에는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잘 안 나오는데, 자, 위도가 저위도면 이 지구가 둥근데, 저위도에서는 태양복사선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요. 저위도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적어요. 자, 그래서 잘 봐.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저위도에서 되게 높아요. 이렇게. 근데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이렇게 돼. 그러면 이 저위도는 들어오는 게 많고 나가는 게 적으니까 에너지가 남아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로 그대로 지속이 되잖아? 그러면 저위도 지방 엄청 더워져. 에너지가 남으니까. 고위도 지방은, 이거 고위도죠, 고위도. 고위도 지방은 나가는 게 많아. 나가는 게, 지구 복사 에너지 나가는 거죠. 나가는 게 많고 들어오는 게 적어. 그러면은 에너지가 자꾸 나가니까 계속 추워지고, 지금보다 훨씬 추워야 돼요. 근데, 적도 지방이 덥기는 더워도 계속 더워지지는 않아.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요. 누가 이동시키냐면 이제 해류와 대기가 이동시켜줘요. 해류랑 대기가 대기순환, 해류와 대기순환으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 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다 아셔야 되고, 가르쳐 주면 알아야 돼. 가르쳐 주는데 모르지 마시고. 자,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죠. 네모칸 채워주시고,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지구 복사 에너지.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으면 복사 평형. 용어를 아셔야죠. 지구가 지구 복사 에너지 일부를 흡수했다가 지표로 다시 방출하여 지구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 온실 효과.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 지구 온난화. 근데 그 가장 큰 온실 기체는 이산화탄소. 6번부터 10번까지 빨리 풀어봐 주시고요.
복사평형 상태에서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에너지 양은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보다 같아야 되고요. 이때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상태에서 유지된다라는 거야. 높아진다가 아니라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거고. 자,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전체 도착하는 거에 비해 70%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사되는 거는 이제 30%고요. 우주로, 지구에서 우주로 나가는 거 70입니다. 70만큼 흡수했으니까 70만큼 나가요. 대기가 이루는 온실효과로 대기가 없는 달보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루어 평균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온실기체가 아닌 거 두 개. 질소, 산소는 온실기체는 아닙니다. 메테인, 수증기, 이산화탄소 온실기체야. 자, A는 산소입니다. A 산소 아니고요. 이산화탄소고.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하면 A 농도가 증가한다. 맞죠? 자, XO. 이 기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대체로 상승하였다. 맞죠? 이 기간 동안 해수면은 대체로 하강하였을 것이다. 아니죠.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빙하가 녹는 것도 있는데 원래 온도가 올라가면 이 액체가 팽창을 해요. 바닷물이 열팽창하는 것도 있어서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잠깐 보시면 지구에 출입하는 복사 에너지이고, 그 다음에 저위도가 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더 많이 받는다라는 거. 이렇게 머리 위 남중고도가 높은 건데, 남중고도가 이렇게 높으면 같은 양의 에너지가 여기에 집중이 되게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옆으로 퍼지잖아, 면적이. 그러니까 더 온도가 더 낮아지는 겁니다. 고위도로 갈수록.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이렇게 돼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여기 에너지 남고 에너지 부족한데 이거를 이동시켜 준다. 해수와 대기가 이동시켜 준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사 평형을 이룬다. 자, 이거 같이 할게요. 이 그래프에서 요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 가는 태양 복사 에너지. 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자, 에너지 부족한 곳은 A입니다. 아, 미안해요. B네요. B입니다. B. 여기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많은 곳은 에너지 과잉이죠. 운반해주는 역할 두 가지. 대기와 해수. 대기와 해수가 운반해준다.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위도별 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을 서술하시고,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대기와 해수가 고위도로 이동시키기 때문이다. 위도가 높을수록 태양의 고도가 높아진다. 고도라고 하는 건 원래 요즘 초등학생도 배우고 있는데, 지표면과 이루는 각도야, 각도. 그래서 위도가 높아지면 고도가 낮아져요. 위도가 높아지면 높아질 것 같지? 아니야, 봐봐. 여기가 저위도야, 저위도, 적도. 저위도가 고도가 90도 가까이 되는 거고, 여기 고위도. 고위도는 어떻게 돼? 고도가 낮은 거예요. 고위도의 태양의 고도가 낮은 거예요. 이거 요즘에 초등학생들 하고 있는데, 고위도라고 높은 게 아니야. 고위도는 위도가 높은 거고 태양의 고도는 낮은 거예요. 위도가 높으면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저위도 지방은 온도가 계속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 대기와 해수 영향 때문에 그렇고, 그 태풍 이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태풍이 저위도 지방이 생겨가지고 여기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자꾸 이렇게 올려보내는 거. 태풍 같은 애들이 지구적으로 보면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위도 38도 부근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지구 복사 에너지 양 같은데, 그래프에 나와 있으니까 봐봐요. 여기 같은 데 있죠. 여기 38도 정도 되거든요. 위도 38도 정도. 위도 38도 부근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지구 복사 에너지 양 같다. 고위도 지방은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지구 복사 에너지 양보다 많다. 아니야, 그게 저위도가 그런 거야. 저위도가. 대기와 해수는 남는 에너지를 저위도로 운반하는 게 아니라 고위도가 부족하니까 고위도로 운반하는 거야. 응? 되셨죠? 이 숙제 좀 해오시고 54쪽에서 57쪽까지 숙제 해오시고요. 숙제는 바로바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겁니다. 오늘 배웠으면 오늘 하시는 게 30분이면 한 15분이면 할 텐데,